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 오후 5시 11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800만원대. 자, 일단 비트코인이 저번주 주봉을 고점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이 있다. 바로 이제 비트코인 11만 5,700달러 115.7K가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이다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비트코인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 13만 15만 달러를 향해 가기 위해서도 최근에 123K 최고가를 찍고 나서 1차적으로 좀 큰 하락을 주고 나서 나름 반등이 나왔던 바로 요 자리입니다. 115.7K. 여기는 생명선이다. 여기를 깨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큰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뭐 요 정도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쭉쭉쭉 위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생명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조금 이제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좀 커졌다. 그래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업비트 원화마켓 기준으로 주봉을 전체적으로 조금 큰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해도, 이제는 이런 자리에서의 어떤 쌍고 자리,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이런 이 쌍고 자리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빠질 수도 있는 리스크가 생겨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도 물론 뭐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비트코인이 쭉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오면서 보여줬던 이런 폭발적인 랠리 안에서, 물론 알트코인들은 그 이제 비트코인만큼의 상승률을 좀 나오지는 못했고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시장 상황들을 좀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의 상승세라든지 개별 잡코인들의 이제 주말 펌핑 장세라든지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뭐 21년도 불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조심해야 될 때는 조심해야 되고, 맹목적인 상승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사실상 평단가가 7만 달러 부근이죠. 그리고 어차피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당연히 이제 상승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의 주봉 패턴상 어느 정도 이런 이제 쭉 올라오는 장세 속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홀딩하는 사람들도,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최근에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도 고점 돌파하자마자 좀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 하락이 나올 때는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75% 정도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이 당시에 22년도에 최고가를 찍고 나서 쭉 빠지고 나서 물론 다시 올라가지만 이 빠지는 폭이 75%면 지금 비트코인을 내가 1,000만원 사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최악의 경우에 마이너스 75%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다 두드려 맞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나는 그냥 떨어져도 상관없다. 나는 소액이고 떨어질 때마다 더 살 거다. 이런 마인드를 뭐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여유롭게 차트를 바라봐야 됩니다. 일단 이 자리와 이 자리, 중요한 눌림목 이후에 이제 반등을 준 자리인데, 내려가게 되면 이 자리를 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다 이제 비슷한 이제 폭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랬을 때 이 당시의 하락폭을 지금 뭐 너무나 이제 이 당시의 고점 대비해서도 너무나 많이 오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마이너스 37% 정도가 자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지지대를 한번 이제 깨는 수준에서 바닥이 잡히고, 뭐 그랬을 때 비트코인 원화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이제 마지노선 기준선이 되고, 거기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조정의 시나리오도 지금은 이제는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물론 단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주요 지지대가 있습니다. 1억 4천 지지대도 있고,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지지받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조금 크게 눌리면 이런 식으로 관세 쇼크 때 이제 찍었죠. 올 초에 이제 관세 전쟁 이슈로 인해서 트럼프 발로 이제 크게 하락을 줬던 그 자리, 1억 1,400만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렸다가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해둬야 되는데, 그 시나리오는 바로 이런 이제 대형 상승 사이클 이후에 한번 이제 하방 사이클로 이제 들어가는 이 사이클의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물론 아직까지 이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401k 연금 퇴직연금 자본의 이제 투입이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ETF에 대한 스테이킹 허용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남았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이제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깨림칙한 부분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일단 저번 주에 음봉 윗꼬리 마감, 요게 조금 이제 깨림칙하고, 사실 이 윗꼬리 음봉 마감이라는 게
어중간한 이런 이제 저점 자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역사적 신고가를 찍은 자리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사실상 신고가 돌파 랠리가 나올 때 조금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쭉쭉 천장을 뚫으면서 가주는 흐름이 이때처럼 좀 뽑아져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는 연속된 주봉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여기 자리처럼 이제 시원한 상승이 아니라 고점만 뚫자마자 조금 이제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는 걸로 봐서 살짝 이제 신고가 랠리에 대한 이제 강한 돌파력보다는 조금 힘이 좀 약해지는 모습이 좀 보인다라는 게 일단 팩트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점에서의 이제 윗꼬리 음봉이 여기서도 있었고 이번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자리에서도 있죠.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봉으로 이제 크게 오른 자리에서의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건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주도 흐름도 보시면은 이번 주 일봉의 흐름을 보셨을 때도 1억 5,850만원 정도 선, 이번에 어느 정도 좀 횡보해주고 있는 이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되고,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115.7K였는데 그거를 또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여유롭게 어느 정도 이제 단기 조정폭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해도, 사실 이 당시에 고점에서 어느 정도 빠졌을 때 이 폭을 대입해 본다라고 해도 요 정도 대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 기준 1억 5천 정도 이제 좀 깨주고 거기서 한번 반등 주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 이상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크게 뺐다가 또 올리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방에 대한 리스크 가능성 자체가 이제는 좀 열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셔도 일단은 이제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번 주도 이런 식으로 음봉 마감하게 되면은 더 안 좋죠. 특히나 이제 주말을 앞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보통 주말에 조금 많이 흘러내리는 그런 경향들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반등을 주려면은 지금 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흘러내리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이 주말까지도 이제 흘러내렸을 때 요런 식의 조정이 한 번 더 나왔을 때 비트코인이 이제 요 자리 11만 달러 정도 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방으로 내릴 때 내려놓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내리는 흐름, 그러니까 1차로 내리고 한 번 더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렇게 빠지고 이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생긴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13만 큰 상승을 볼 수도 있었던 이번 횡보 구간이었지만 어쨌든 횡보 구간을 하방 이탈을 했다. 다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 손절 라인, 주요 이제 하방 이제 터치되지 말았어야 할 그런 구간을 터치를 했는데 거래량은 터졌다. 지금 비트코인 4시간봉 기준으로 보셔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이 음봉에 이제 실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나 뭐 12시간봉 기준으로 보셔도 상당한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탁 거래량이 저점 부근에서 이제 터졌다라는 거는 하나의 또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자리처럼요. 여기도 엄청난 거래량 98.2K를 찍고 나서 10만 달러를 살짝 깨고 나서 이런 식으로 쭉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살짝 저점을 깨고 나서 쭉 올라가는 흐름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바로 말아 올려주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로 말아 올려야 됩니다. 120K까지 12만 달러까지 바로 말아 올려야 여기서처럼 이제 V자 휩소 구간이 되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쭉 터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앞으로 차트가 여기서 V자로 말아 올려주게 되면 120K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주말에도 살살 올리다가 다음주 다다음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V자 반등을 해주냐 마냐, 그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제대로 오늘 밤까지 해서 V자로 못 말아준다라고 한다면 주말간에 이제 추가 하락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단기로 이제는 우리가 좀 수익을 쌓아 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무리한 물타기를 했다라가는 조정이 또 주말에 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중요 생명선 이탈하고 나서 V자로 확실하게 말아준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눌림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더라도 이 120K 저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올라가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는 1차적으로 이전의 고점을 먹어주는지가 장악해주면서 여기를 뚫어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120K 자리거든요. 지금 120K 못 뚫으면서 여기서 이제 결국 힘이 다해서 밑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120K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0K까지 가주면 오케이, 이거는 다시 비트코인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V자 휩소 구간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1차적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눌림을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114.7K 이제 신규 저점을
손절 라인 삼아서 눌림목에서 진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13만에서 14만까지 또 목표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일단은 우리는 물론 여기서 이제 바로 반등 이런 식으로 지금도 일단 소폭 반등은 나오고는 있어요. 다만 이러다가도 또 금요일이고 주말을 앞두고 있고 그런 변수들도 또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120K 좀 찍어주는 걸 보고 그 다음 눌림목에 들어가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보다도 이번 하락에서는 나름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먼저 쭉 밀리면서 3,500달러를 찍고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보다도 반등 세게 나왔고 이번에 빠질 때 비트코인보다도 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비트코인이 이제 횡보 구간을 저점을 깼지만 이더리움 기준으로 본다면은 요 자리 3,500달러를 사실 비트코인은 지금 깨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더리움은 일단 3,500달러를 안 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은 그래도 조금 비트에 비해서 방어를 잘해주고 있는 모습이 실제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3,500달러 선을 좀 지지해줄지가의 여부가 이번 주말까지 좀 지지를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쭉 다시 한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4,500달러 정도 충분히 좀 목표로 볼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라인이 3,500달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또 아서 헤이즈가 블로그에 또 글을 올렸고 7월 23일자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주요 내용은 사실 굉장히 길게 올렸습니다. 길게 올렸고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화폐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할 수가 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사실상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 그래프를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찍어내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런 통화 공급의 확대는 앞으로 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이제 자산군들의 가격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특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장황하게 풀어서 블로그에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서헤이즈의 가격 예측을 여전히 좀 요약해서 보자면 결국에는 통화 공급량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비트코인의 연말 목표가는 25만 달러, 이더리움은 1만 달러를 목표가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3,500을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만 달러라고 한다면 여전히 높은 목표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지금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목표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살짝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더리움은 그나마 조금 현실적으로 5,000달러에서 6,000, 7,000달러 그 정도까지는 3,500 지지만 좀 잘 해준다라고 한다면 좀 부드럽게 조금 더 연말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두세 달 동안 끌어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아서 헤이즈는 여전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는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화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그래도 알트들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서 알트들 특징입니다. 쭉 올라갔다가도 올라간 것만큼 또 다 빼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뉴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시원하게 제대로 U자로 말아 올려주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뉴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업비트에 상장하고 나서 차트가 이런 식으로 생긴 차트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상장하고 내려왔다가 바닥 다지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면서 쭉 이렇게 쏘는 그림이 나오죠. 이런 패턴으로 나온 게 최근에 뉴턴 프로토콜, 퍼치 펭귄, 요것도 요런 자리에서 퍼치 펭귄도 다 잘 잡아 드렸었고요.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7월 12일 날 토요일에 이렇게 이제 바닥권에서 딱 뜨고 있을 때 추천 드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떡상이 나왔었죠. 카이버 네트워크도 잘 잡았었고 ENA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상장하기 전부터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카톡방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던 코인인데 잘 올라갔죠. 자, 그래서 요런 코인들에 대한 정보, 아직까지 안 올라간 코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상장하고 나서 쭉 바닥 기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뉴턴 프로토콜처럼 위로 안 쏜 코인들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손절가, 목표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카톡방 입장하시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턴 프로토콜도 이번에 크게 상승이 터졌는데 7월 18일 금요일에 오전 9시 34분에 뉴턴 프로토콜 말씀을 드렸고 쭉
위로 올라가면서 요때 7월 18일에 잡아서 쭉 여기까지 목표가 이상 날라가주면서 굉장히 좀 크게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턴 프로토콜도 172% 이상 요 이상 날라가면서 수익을 봤고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패턴의 알트들을 여전히 저점은 낮고 위쪽은 좀 뚫려 있는 코인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계속해서 좀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뉴턴 이후에 뉴턴과 비슷한 이제 차트 모양새 그 다음에 패턴을 보여주는 이제 코인으로는 뭐 요런 거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칼데라 요런 거 뭐 최근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칼데라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작죠. 아직도 3천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차트상 크게 업비트에 최근에 이제 상장해놓고 눌렸다가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지금 돌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2,200원 돌파를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칼데라 같은 경우에도 위로 이렇게 쏘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2,600원 정도? 2,600에서 2,800짜리 정도 한 번 찍고 뉴턴처럼 찍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이제 슈팅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2,600에서 2,800 목표로 잡는데 다만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지지받으면서 이제 올려준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되겠죠. 내려온다라고 해도 저점을 높이면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838원 정도는 손절 세팅을 조금 하고 요 정도 이제 손절가 잡고 위쪽으로 이제 쐈을 때 3,000원까지도 볼만 하겠죠. 다만 이제 올라가면서 익절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칼데라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봉상의 저점 조금 더 이제 당겨서 손절가를 설정한다라고 했을 때 1888원 정도 손절을 잡고 상방 볼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블러도 조금 올라오고 있죠. 요것도 비트 빠지는데 뭐 사실 최근에 올라간 것도 굉장히 좀 미미하게 올라갔고 사실 이제 주봉 개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에도 살짝 올라갔다가 한번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여기서도 한번 눌렀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블러도 요런 거 현재 시장 상황상 손절은 조금 타이트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봉상 저점 딱 손절 잡고 조금 더 이제 상승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300원에서 400원 정도 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크로노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안 죽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트루스.파이 ETF에 들어간다는 그 조금 희망적인 내용 때문에 추세를 아직까지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딱 표시를 해놨죠. 158원 158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좀 더 볼만하다. 이전에 요런 이제 고점 자리들까지 노려볼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빠지는데도 나름 잘 자리를 좀 지켜준 에테나 같은 이런 코인들도 지금 나름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쭉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 친구는 쭉 올렸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눌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노리고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이제는 이 에테나도 이번에 찍은 저점 575원이죠. 575는 좀 손절을 잡고 상방을 봐야 된다. 상방 봤을 때는 요 정도 사이클 한 번 더 터진다라고 했을 때 고점 한 번 더 갱신해주는 그림 850원 정도까지는 좀 목표로 볼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NA 이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업비트 차트로 보면 이게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 차트를 보시면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전체적인 이 주봉 차트로 보면은 요 정도 자리 현재 뭐 달러 기준으로 0.52 정도 52달러 정도 되는 요 자리인데 이런 식의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ENA도 충분히 한번 뭐 1달러 정도 선까지도 노려볼만 한 거거든요. 1달러면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1380원이죠. 지금 718원인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래도 2배 정도는 또 볼만하다. 그런 관점에서 ENA를 조금 끌고 가보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트나 이더가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렇게 조금 큰 하락만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좀 횡보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 흐름 안에서 이렇게 추세가 아직 살아있고 천장으로 좀 뚫려있는 그런 코인들은 이런 이제 비트가 조금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조금 강하게 또 펌핑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ENA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조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전에 이런 고점 자리까지 한번 찍어주는 그런 흐름도 좀 기대를 할 만하지 않나. 다만 이제 주봉 관점에서 보면 ENA 같은 경우에도 손절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현재 시장 상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봉 관점에서 손절을 잡는다면 0.426달러 정도 손절을 잡을 수가 있고요. 더 타이트하게 잡겠다 그렇다라고 해도 오늘 일봉의 저점 정도 0.46달러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것도 그냥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정도 조금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제 한 달 정도의 더 상승세를 점쳐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ENA의 좀 상승 흐름을 조금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걸어볼만 하잖아요. 요 정도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위쪽으로 뭐 1달러에서 1.2달러 정도까지 또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 꼽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2의 뉴턴 이미 떡상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봤는데 사실 알트들에 그렇게 큰 금액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나마 이번 비트 눌림에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들이 에테나, 칼데라, 블록, 크로노스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조금 소액은 들어가 볼만 하지 않나. 그랬을 때 위쪽으로 또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전히 뭐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지 아캄 소닉, 제타 체인이라든지 뭐 사인, 카바 요런 것도 사실 이번에 그렇게 크게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조금 진입해서 들고 있다 보면은 어차피 저점 안 깬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면 뭐 ENA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 저점을 깨면 끝이죠.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잡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캄 주봉이죠. 바닥권입니다. 다만 이번에 어느 정도 제대로 좀 상승을 못 해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조금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어질 수는 있지만 이제 새롭게 저점 갱신만 없다라고 한다면 또 위쪽으로 열려 있는 코인이고, 소닉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비슷하죠. 업비트에 최근에 상장을 해서 쭉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나서 제대로 못 올렸습니다. 이번에 약간 이제 그런 알트들 장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런 것도 이제 들고 가다 보면은 0.18달러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치고 올릴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에 뭐 요런 거 한번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이런 식으로 올려치기가 지금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포지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비트코인에 대한 조금 불안한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 남아있고, 특히나 뭐 주말에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순간에도 비트코인이 또 아까 올라간 거 그대로 또 다 빼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자리에서 올라가려면 빠르게 120K를 회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주말까지도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7월 30일 이 FOMC 금리 인하 가능성 2.6%까지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9월 달에는 60% 금리 인하 확률이 또 소폭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금 더 거시적인 스윙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이번에 조금 내려간다라고 해도 그래도 이제 9월 17일 FOMC 때 금리 인하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기대감이 살짝 이제 8월 중순부터는 또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이제 시장 반등의 재료는 될 수가 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이제 비트코인이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고, 지금도 뭐 제대로 좀 반등을 못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도 비트에 비해서는 방어 나름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저점 이탈하면 안 되겠다, 3,500달러는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사실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 알트들이 좀 개별적으로 펌핑을 한 번씩 하고 뉴턴처럼 이렇게 팍 죽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게 에테나, 칼데라, 블록, 크로노스 요 정도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한번 이번 주말에 펌핑을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많이 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올라온 만큼 또 내려갈 수 있는 게 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차피 타점은 위아래 다 잡을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하락 관점으로 이제 숏을 진입한다라고 한다면 짧게 116회 손절을 잡고 여기 뚫으면 이제 위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딱 손절 잡고 추가적인 하방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쭉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11만 달러 선 정도 이제 찍어주면 여기서 이제 반등 한번 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까지 해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이 잡히게 되면은 또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타점들도 최대한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비트코인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빠져도 사실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의 고점 자리인 것도 맞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시자. 추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의 영역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굳이 추세가 꺾이고 있는 거를 역추세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추세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120K를 비트코인이 다시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눌림목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삼계탕도 조금 챙겨 드시면서 건강관리 하시면서 매매하시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금 주춤하는 만큼 이제는 조금 안전하게 보수적인 스탠스로 매매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